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오대양 유대주 시리즈 중에서 바다, 오대양 중에 세 번째 바다인 태평양 얘기, 바다로는 제일 큰 바다죠. 여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이 이렇게 씁니다. 클 태자, 평화로울 평자, 바다바 양자. 거대하면서 평화로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대강 큰 바다니까 이해가 되네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Pacific Ocean이라고 하죠. Pacific. 요거가 무슨 뜻일까요? 퍼시픽 하면 저는 떠오르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퍼시파이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예. 이거 애기 젖꼭지죠. 공갈 젖꼭지라고 하나요? 애기가 막 울 때 요걸 딱 물리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애기가 이제 평화로워집니다. 예, 평화롭게 해주는 걸 퍼시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시파이어 하면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peace,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고 보니 왜 평화로울 평자를 썼는지도 이해가 되네요. 예, 큰 평화로운 바다가 태평양인 겁니다. 이 바다는 언제 발견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 바다 앞에 살던 일본이나 조선은 이미 알고 있었던 바다이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바다는 아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태평양 발견 전에 국제 정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630년경에 요 메카에서 마호메트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슬람이 정말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100년 안에 엄청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아프리카는 물론 여기 끝자락에 지중해를 건너서 이쪽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도 이슬람화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 권역에 있는 기독교와 정면으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이베리아 반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곳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라가 포르투갈은 이렇게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조그만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는 카스티아, 아라곤, 그라나다, 나바로. 이거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스페인 여행 가시면 여기 그라나다 가보세요. 멋집니다. 이 카스티아라는 나라에 이사벨라라는 여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여왕이에요. 그 여왕이 아라곤의 페르난도라는 왕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정략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합치면서 강한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왕은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정복하자 기독교 세력으로 해서 리컨퀘스트가 돼갖고 레콘키스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제 이슬람들은 원래 여기 이렇게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력들을 다 밀어내게 됩니다. 지구로 보면 여기죠.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요 앞이 포르투갈이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있을 즈음에 이슬람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이 전체 이슬람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슬람 국가로서 아예 말이죠. 그러면서 향신료 무역, 인도양에서 설명했던 향신료 무역 통로가 다 오스만에 의해서 통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베니스 상인이 멋대로 아랍 상인들이랑 이렇게 무역하던 항로가 다 막히면서 향신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프랑스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되겠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인 쪽에서는 얼마나 더 비싸지겠습니까? 여기서 프리미엄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게다가 요 포르투갈, 이 나라는 스페인, 즉 에스파냐 같은 이름이죠. 여기에서 한 쿠션 더 받아서 향신료를 사야 되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포르투갈은 이제는 구매 포기 이런 각이죠. 바로 여기 있던 포르투갈에서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를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은 이 상황을 보고서 이거 부러워. 우리도 해봐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페인도 이 향신료를 얻기는 너무 멀어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마침 콜럼버스라는 항해사가 지구는 둥글어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여기를 후원을 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곳이 바로 아메리카인 거죠. 북미와 남미, 그쪽, 중미 쪽에 이제 처음에 다다랐어요. 인도까지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막혀서 가지 못했죠. 콜럼버스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를 요 막힌 데를 이렇게 뚫고 또 다시 아프리카 가듯이 이렇게 거길 지나서 가면 되지 않겠냐 해서 마젤란이라는 항해사를 시켜서 세계 일주를 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 마젤란이 항해하면서 발견한 곳이 태평양인 겁니다. 한번 마젤란의 항로를 살펴볼까요? 이렇습니다. 여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여기 있겠죠. 여기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이렇게 해갖고 남아메리카 아래로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꼭대기까지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이제 요 꼭다리를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가로질러요. 여기 이유가 여기 아래는 더 이상 가면 남극해거든요. 남극해. 엄청 추운 그 바다요.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 진짜 이미 엄청 오돌오돌 추운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 싫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간 해협이 여기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요 끝에 중간에 여기 해협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갑니다. 이거 참 이게 어떻게 여기 길을 발견했는지 바닷길이 있었어요. 땅으로 막히지 않고. 이 해협이 바로 마젤란 해협입니다. 근데 이 좁은 마젤란 해협이라는 길이 좁고 하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겠어요. 항해를 하느라 고생을 엄청 했죠. 이 물살에. 그러다가 여기쯤 끝에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거대한 바다가 나타나는데 엄청나게 평온한 겁니다.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바다였던 거죠. 퍼시파이 해주는 바다였죠. 그래서 이 동사의 형용사인 퍼시픽 오션이 된 겁니다. 네,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 퍼시픽은 퍼시파이의 형용사로서 평화롭게 하다 또는 위로를 해준다 해서 그 공갈 적곡지를 말합니다. 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 이 바다를 발견한 항해사는 마젤란이라는 항해사고요. 스페인 국왕 필리페 2세 후원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필리페 2세는 앞서 얘기했던 이사벨라 여왕,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손주뻘 됩니다. 그 필리페 2세가 후원을 해서 세계 일주를 했는데 마침 또 그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후원을 안 해줘서 이때는 뭐 국가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마젤란이 이제 스페인의 영토를 넓혀주는 역할이 됐죠. 그때 지구 한 바퀴 돌면서 필리핀에도 가게 됩니다. 필리핀 발견하고 나서 그 필리핀을 필리페 국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태평양을 발견하기 전에 지나가던 좁은 남아메리카의 바닷길, 그 길을 갖다가 마젤란 해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해협을 지나자마자 평화로운 바다가 나온 게 바로 태평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